안녕하세요. 자, 2020학년도 미트 유기화학 기출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1번은 아이유팩 명명법입니다. 그래서 아이유팩 명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분자 구조를 살펴보니까 카본일기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치환기들 알킬 그룹만 붙어 있네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것은 여기에 있는 카본일기예요. 그래서 요 카본일기가 우선순위 제일 높으니까 양쪽 말단에서 카본일기에 최대한 작은 번호를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해서 번호를 주시면은 이거는 노네인인데 2번 자리에 케톤이 있으니까 노네인 투 온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중결합이 있죠. 노넨이네요. 그러면 또 자, 모체 이름만 써버리자 라고 한다면 이거는 노는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7n이고요. 그 다음에 투 위치에 온 케톤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모체 이름이죠. 모체 이름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치환기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트라이메틸이 되겠네요. 그래서 6번에 두 개, 그 다음에 7번에 한 개가 있는 트라이메틸 요거를 앞에다가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이중결합에 입체 배열이 있죠. 여기에는 수소가 하나 붙어 있고요. 여기는 메틸기가 하나 있어요. 한 탄소의 우선순위 높은 치환기는 여기 메틸기.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메틸기 하나랑 다이메틸이 붙어 있는 요탄소 두 개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쪽이 높네요. 그래서 얘네들의 입체 배열은 우선순위 높은 것들이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2배열이다 해서 명명의 맨 앞에다가 2배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명명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일단 G배열인 거 제껴버리시고 2배열 중에서도 번호가 667 여기 667 667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21번 문제 명명법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죠. 화살표로 표시한 원자의 혼성 오비탈이 같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기억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중심에 껴있는 요 탄소가 무슨 혼성이냐 그 얘기죠. 뭐 딱 봐도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sp2 혼성이네요. 여기도 역시 이중결합이 있으니까 sp2 혼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혼성 오비탈 같네요. 동그라미. 자, 니은에 있는 걸 보시죠. 탄소 양이온이에요. 탄소 양이온. 탄소 양이온은 세 개의 시그마 결합과 하나의 비어있는 피 오비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sp2 혼성으로 삼각 평면 형태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질소는 따로 표시를 안 했지만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3연체 꼭지점 방향으로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그 다음에 시그마 전자쌍 세 쌍이 나열되어 있는 sp3 혼성 원자다. 그래서 니은은 같지 않다 찾아내셔야 되겠고요. 디귿에 이렇게 이중결합이 연이은 다이엔 형태로 나와 있는 구조 중에서 가운데 껴있는 탄소는 p 오비탈이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가 더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 옆에 있는 탄소랑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파이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sp 혼성이죠. p 오비탈 두 개가 남아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cn 3중 결합에 있는 탄소 역시 sp 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것도 역시 파이 전자를 이렇게 p 오비탈 두 개씩을 남겨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도 하고 앞뒤로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럼 디귿도 맞네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두 개는 같은 혼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죠. 표시된 전자 이동에 따른 생성물이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클라이젠제 배열이죠. 이 파이 전자쌍 한 쌍이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새로운 결합이 생길 거고 이 파이 결합은 옆으로 넘어가면 여기가 이중결합이 될 거고요. 여기에 시그마 결합이 같이 넘어가니까 여기가 이중결합 되겠네요. 여기 끊어지고요. 그러면 여기에 구조가 이게 맞습니다. 동그라미. 요대로만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메틸기가 이 탄소로 이동을 한대요. 이렇게 메틸기가 이동을 하면서 BR이 떨어진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탄소 양이온이 생겨야 돼요. 이 전자쌍, 여기에 있는 전자쌍이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탄소 양이온이 생기고 이 메틸기 하나는 이 자리로 여기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메틸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양전하 띄고 있는 이 위치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틀렸어요. 그래서 BR은 맞고요. 이건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OH-가 CL이 있는 탄소에 파이스타를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탄소에 파이스타. 그럼 여기 전자쌍을 싹 들어가는 순간 파이 전자가 옆으로 밀려서 NO2까지 이렇게 가겠네요. 여기까지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그럼 여기가 음전하가 되고 여기 음전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중결합 돼 버릴 거고 여기도 이중결합 되고 여기 단일결합. 예, 그래서 OH가 CL이 붙어 있는 탄소에 같이 붙어 있죠. 이거 맞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에스터 구조가 나왔습니다. 소듐 에톡사이드에서 나온 산소 음이온이 여기로 쑥 밀고 들어가요. 그럼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가겠죠. 그러면 여기 OET가 붙어 있고 산소의 음전하 맞네요. 근데 뭐 사실은 이렇게 가면은 이게 다시 떨어져 나오죠.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탄소 양이온이 생긴 바로 옆에 sp3 원성 탄소의 수소가 여기에 있는 비어있는 피오비탈로 전자를 많이 뺏기고 있으니까 뭐 OTS 같은 애들이 이 수소를 뜯어내면 여기 전자쌍을 주면서 여기 이중결합 생기면 됩니다. 이중결합 맞네요. 2번만 잘못된 거고 나머지 다 맞습니다. 그래서 23번은 2번이었고요. 24번 문제로 넘어가 보시죠. 다음에 PT 촉매 수소화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일단 이럴 때는 이 육각형 고리 구조를 그냥 평면처럼 생각하세요. 뭐 체오폼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데 일단 평면으로 생각하시는 게 입체 배열 판단할 때는 제일 편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이중결합이 평면에 있습니다. 근데 메틸기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요. 뒤쪽으로는 수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촉매 표면에 충돌할 때 충돌하는 방향이 위쪽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덩치 큰 애가 있으니까 충돌하기가 좀 힘들 거고요. 아래쪽에서 충돌을 한다 그러면 수소는 입체 자기가 적으니까 주로 아래 방향에서 수소가 첨가되겠네요. 그럼 여기에 붙어 있던 CH2가 H가 하나 더 붙으면서 CH3가 될 텐데 그게 밑에서 새로운 결합이 생기니까 이게 이 기존에 있던 메틸기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 버리죠. A 구조가 주생성물이고 B 구조는 부생성물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맞고요. 여기에 기억은 동그라미, 반응의 주생성물은 A 맞고요. A와 B 모두 광학활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A 구조를 보시면요. 이거 육각형 고리를 평면으로 보기로 했죠. 그래서 메틸기 사이에 이렇게 가상적이긴 하지만 대칭면이 있어요. 딱 반으로 접으면은 똑같이 생긴 구조죠. 거울면이 존재하죠. 이건 메소화합물입니다. 메소화합물은 어쨌든 광학 비활성이에요. 그래서 이거 틀렸네요. 뭐 이게 광학 활성이더라도 둘 다 광학 활성이라는 말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별표로 표시된 탄소의 절대 배열은 R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탄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 여기 탄소지만 이 탄소에는 탄소가 2개, 이 탄소에는 탄소가 하나, 이 탄소에는 수소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1번, 2번, 3번입니다. 돌아가는 방향은 왠지 시계 방향 반대로 돌고 있는 것 같은 S 배열처럼 보이지만 이 자리에 돌출 방향의 수소가 있으니까 거꾸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S처럼 보이지만 R 배열이다 해주시면 되겠네요. R. 그래서 디귿은 맞다 이렇게 골라주세요. 기억 디귿 2개가 정답이었습니다. 25번으로 넘어가죠. 밑줄 친 수소의 산성도, 세기 비교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둘 다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 이 동그라미 친 부분까지는 완전히 똑같은데 메톡시 치환기가 붙어 있는 위치만 다르죠. 이때 이 메톡시 치환기가 벤젠고리와 공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명을 해서 전자를 제공해 주게 되면 CO 더블본드 쪽까지 이렇게 음전하가 발생하겠네요. 자, 근데 얘는 이 메톡시 치환기는 공명을 해서 전자쌍을 제공을 해도 CO 더블본드 쪽으로 공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 전자가 많아지면은 굳이 H한테서 전자를 빼앗아 올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 음전하가 걸리는 애들은 전자를 뺏어갈 일이 없으니까 이 산소가 공명을 할 일이 별로 없겠죠. 이게 훨씬 전자를 덜 뺏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 수소 쪽의 시그마스타는 전자 밀도가 그다지 많이 낮아지지 않을 거고, 근데 얘는 이 산소가 전자 밀도 높아질 일이 없죠. 그러니까 전자를 확 잡아당겨서 H가 H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기가 훨씬 쉽다. 부등호 표시가 이쪽이다. 항상 그러니까 산성도는
전자를 누가 더 잘 잡아당기는가, 아니면 반대로 누가 전자 밀도가 더 많이 낮은가, 그걸로 판단하시면 아주 쉽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뭐 H 플러스를 떼어내고 나서 보셔도 뭐 크게 잘못된 건 아닌데, 간혹 H 플러스를 떼도 비교하기가 어려울 땐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부등호 거꾸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아세톤이죠. 여기 수소가 카보닐 알파 수소예요. 바로 이 파이 스타 오비탈로 전자를 이렇게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산성도가 높아지는데, 요거는 에스터입니다. 에스터. 근데 이 카보닐기하고 에스터하고 둘을 비교한다면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오른쪽 부분, 요 부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왼쪽만 다른 거죠. 이 메틸기에서는 이 파이 스타 오비탈 전자밀도 낮은 쪽으로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 외에는 없어요.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진 않아요. 근데 이 산소는 전기음 성도가 세긴 하지만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기 때문에 공명을 해서 전자쌍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하이퍼 컨주게이션 효과보다는 공명 효과가 훨씬 전자밀도의 기여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왼쪽에 있는 구조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구조가 중심 탄소의 파이 스타 오비탈의 전자밀도가, 여기에 파이 스타 오비탈의 전자밀도가 얘가 전자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높아요. 그럼 이 옆에 있는 전자를 뺏어갈 일이 없어요. 얘가 더 산성도가 높은 거 맞습니다. 2번이 동그라미네요. 자, 그 다음에 3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질소에 H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여기도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질소에 H가 붙어 있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센 산이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똑같은 질소의 플러스지만 이 질소는 sp2 혼성 질소고요. 여기는 sp3 혼성 질소란 얘기예요. sp2하고 sp3 중에서 누가 전자를 더 잘 잡아당긴다고 배우셨어요? sp2.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수소가 더 H 플러스로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전자를 강하게 잡아당겨 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맞고요. 자, 여기는 F가 3개 달라붙어 있는 탄소에 바로 옆에 카복실산, 이렇게 카복실릭 애시드 작용기가 있고요. 여기는 H만 달라붙어 있죠. 둘 중에 F하고 H, 요것만 차이가 있어요. 누가 더 전자를 잘 잡아당겨요? F. 그래서 이것도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오각형 고리 구조는 이제 방향족에 입각해서 생각하셔야죠. 이 H가 떨어져 버리면은 여기에 음전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음전하는 방향족 음이온이 되죠. 이거는 방향족 이온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H가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에 음전화 생기면은 이거는 방향족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여기는 sp3가 껴있기 때문에 그냥 비방향족이에요. 그러면 이 둘 중에서 방향족 이온이 월등하게 생성되기 쉬운 구조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그래서 1번만 잘못됐고 나머지 다 틀렸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26번입니다. 주생성물이 2뷰타놀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2010년도 미트 기출문제에도 이미 출제가 됐었네요. CH3CO2NA니까 여기가 음전하고요. NA는 플러스로 떨어져 나가 버리겠네요. 그러면 이거는 아세테이트, 음이온이죠. 뭐 약자로는 ACO-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이런 음이온은 뭐 반응을 한다 그러면은 SN2밖에 못하겠죠. 물보다 센 산의 짝염기는 친액체로만 작용하지 염기로는 거의 작용하지 않습니다. SN2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로 O, CO, CH3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과정에 NaOH하고 H2O 이렇게 넣어줬네요. 이 반응 조건 자체가 뭐 MD고 PT고 되게 자주 나오는 반응 조건이네요. 이 염기성 조건에서 물을 넣었으니까 염기성 조건의 가수분해를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OH-가 전자쌍을 밀어 넣어 버리면은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가게 되고, 여기에 O, 여기에 OH 이렇게 붙어 있고, 이 자리로 메틸기가 붙어 있다가 이때 전자쌍을 돌려주면은 이게 떨어져 나와 버리죠. 이렇게. 자, 그렇게 돼 버리면은 여기로 O-가 생성됐고요. 이제 용액 안에 물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물 분자에서 O-가 H를 하나 받아들이면은 생성물이 2뷰타놀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원하는 물질인 2뷰타놀 잘 생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요. Li, AlH 볼 썼대요. H-가 나오겠죠. 에폭사이드랑 반응하면 에폭사이드 고리 열림을 할 것 같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대칭이니까 아무데나 끊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로 O-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H 붙었으니까 이 자리에 H 붙은 거예요. 여기 바로 이 자리요. 자, 그 두 번째 과정에 H3O 플러스 넣었어요. 그러면 H3O 플러스에 의해서 프로톤이 붙겠네요. 이것도 2뷰타놀이 만들어졌네요. 2뷰타놀. 그래서 니은도 동그라미. 자, 디귿을 보시면요. HgOH2. 그러면 수은이 일단 여기에 양다리 걸칩니다. 이렇게. 삼각형 고리 구조. 그 다음에 물 분자가 이 자리로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고리가 열릴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로 수은이 붙어 있고, 이 자리로는 OH가 들어가 있는 이런 물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NaBH4를 써주면 여기 수은이 H하고 치환이 되겠죠. 그래서 생성물 구조는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2뷰타놀. 그래서 전혀 다른 반응들이긴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동일한 주생성물이 얻어지는 반응들이다. 그래서 전부 정답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입니다. 분자 내 고리화 반응에서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것. 고리화 반응이래요. 첫 번째 NaBH4를 썼어요. NaBH4는 알데하이드나 캡톤을 환원시키는 성질이 있고요. 이런 애시드 같은 것들을 환원시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선 선택적으로 이 H-가 이 알데하이드만 환원을 시켜요. 그럼 첫 번째 단계에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끝에가 OH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애시드 이렇게 있겠네요. 이 상태가 이제 첫 번째 단계의 생성물이에요. 근데 두 번째 단계에 H 플러스 촉매를 넣었대요. H 플러스 촉매를 넣었다는 얘기는 카복실산하고 알코올을 넣고 산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여기서 피셔 에스터화 반응이 진행되죠. 피셔 에스터화 반응은 뭐예요? 그냥 별건 아니고요. CO2에 있는 산소에 H가 붙고 이 CO 이중결합이 산소 쪽으로 강하게 쏠리게 되면은 분자 내에 있는 다른 알코올 같은 것들이 여기로 끌려 들어가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러니까 1, 2, 3, 4, 5, 6 해서 육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산소가 하나 껴있는 육각형 고리 구조니까 이렇게 산소 하나 껴있는 육각형 고리를 그려주시고 여기로 이렇게 OH 두 개가 붙어있는 여기 OH 여기 OH 두 개니까요. 이 OH랑 여기 OH 두 개니까 이걸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 산소에서부터 1, 2, 3, 4, 5를 썼으니까요. 여기도 번호를 붙여 놓을게요. 1, 2, 3, 4, 5, 6 이렇게 써주시면 4번 자리에 메틸기가 하나 있으면 되겠네요. 메틸기. 자, 이런 구조까지 됐다가 같은 탄소에 산소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산소 중에 하나가 전자쌍을 제공해주고 나머지 OH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에스터 구조가 만들어지죠. 피셔 에스터화 반응이 이런 식이에요. 여기 산소가 있는 거고요. 여기 메틸기가 있고. 그래서 구조가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로 잘 나왔다라고 찾아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니은에 있는 거는 소듐 에톡사이드를 썼죠. 이거는 염기고요. 에스터보다는 카보닐기에 알파 수소 요런 자리나 요런 자리가 더 산성도가 높습니다. 아까 앞에 문제 산성도 비교하는 문제에서 풀었어요. 그때 이 자리에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자리에 만들어진 거는 하나, 둘, 셋. 분자 내에서 이거 고리화가 되기가 되게 어렵고요. 이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소듐 에톡사이드가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를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여기에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은 이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분자 내에서 친핵성 아실치환을 하게 돼요.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갔다가 내려오면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OET가. 그래서 오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부터 1, 2, 3, 4, 5 이렇게 써놓으면요. 1번 자리를 요 메틸기가 붙어있는 자리 여기 끝에 이 메틸기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1, 2, 3, 4, 5라고 한다면은 2번 자리에 CO 돌본드 그 다음에 5번 자리에도 CO 돌본드 있으니까 요거 맞네 이렇게 골라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이게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오각형 고리 구조가 만들어졌네요. 니은도 동그라미. 자, 디귿에 나와 있는 거 이거는 분자 내 알돌 리액션이죠. 분자 내 알돌. 그러면 KOH가
이 자리에 수소를 또 떼어낼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있는 수소를 뜯어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수소를 뜯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음전하가 이 자리에 발생하면 1, 2, 3, 4 사각고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여기 수소가 떨어져도 1, 2, 3, 4 이건 안 되겠네요. 여기 안 되고 여기 안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만 OH-에 의해서 제거가 돼서 반응이 갈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놀레이트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은 분잔의 알돌 해가지고 이렇게 생성물이 얻어지겠네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1, 2, 3, 4, 5, 6이니까요. 육각형 고리 구조를 만들어 주시고요. 1번 자리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2번 자리에 CO 돌본드 있으면 돼요. 2번 자리에 CO 돌본드 있으면 되고 3번 자리에 메틸기 있으면 되겠네요. 여기 메틸기. 그 다음에 4, 5번 자리에 아무것도 없고요. 4, 5번 아무것도 없고 6번 자리가 알코올이 만들어져 있으면 돼요. OH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게 염기성 조건이니까 이 자리에 붙어 있는 수소가 OH-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제거가 돼 가지고 이렇게 E1CB 형태로 반응이 진행되는 거겠죠. 알돌 생성물이 얻어진 다음에 항상 이렇게 탈수 제거가 일어나는 거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에 O-가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그 옆에는 이게 OH가 있죠. 이 상태에서 산소가 가진 전자쌍을 이렇게 산소가 가진 전자쌍을 다시 돌려주면서 파이 전자가 이 CO 단일 결합의 시그마 스타로 전자를 채우면 OH-가 밀려나가 버립니다. 이게 E1CB죠. E1CB. 자, 따라서 생성물 구조는 이렇게 CO 더블 본드의 바로 옆에는 메틸기가 있는데 그 메틸기가 있는 쪽으로 이중결합이 아니라 없는 쪽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여기는 메틸기가 있는 쪽으로 뭔가 이중결합이 생겨버렸죠. 뭔가 좀 잘못 그림을 그려놨네요. 이 구조는 아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두 개가 정답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28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코올이 있는데요. POCl3를 썼어요. 이 POCl3는 그냥 알코올을 E2 제거 반응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시약이기 때문에 그냥 E2 제거해 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뭐 이쪽이나 대칭이기 때문에 아무 쪽으로나 제거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중결합 생겼네요. 예,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요거는 이제 일라이드라고 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반응 비티그 리액션이네요. 그럼 이 탄소 하나가 여기 CO 더블 본드에 친액체로 작용해서 이렇게 쑥 들어가고 산소가 전자쌍을 가져갑니다. 그럼 중간체로 일단 이렇게 육각형 고리 구조에 O-가 생기고요. 이 자리로 이렇게 해서 PH3 플러스 이런 게 붙어 있겠죠. 이때 산소가 인한테 전자를 주고 사각형 고리 구조 중간체를 잠시 경유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산소 PPH3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상태가 됐다가 산소가 전자쌍을 뺏어가게 되고 인이 탄소에게 전자쌍을 줘버리면은 최종 생성물은 비티그 리액션에서는 아주 유명하죠. 이거 CO 이중결합이 CC 이중결합으로 변하게 되는. 그래서 이것도 맞네.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디귿에 나와 있는 거 아민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과량의 CH3I 요걸 써주면은 아민기가 워낙에 친핵성이 좋아서 아이오딘 붙어 있는 메틸기를 계속 에센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하고 치환돼 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메틸기가 이렇게 세 개가 달라붙어 있는 암모늄 이온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메틸기가 세 개나 달라붙어 버리니까 이 질소 원자 주변의 입체장애가 대단히 커지죠. 그래서 이 질소 원자 있는 바로 이웃자리들도 이런 이웃자리들도 입체장애가 엄청나게 걸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 상황까지 갔다가 두 번째 과정에 Ag2O하고 H2O 넣어주면 염기성이 되거든요. OH-가 나와요. 이 OH-가 입체장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질 자체가 입체장애가 너무 커서 여기에 있는 수소는 충돌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요 차수가 제일 낮은 수소를 제거하게 된다. 라는 이런 내용. 이게 바로 호프먼 제거 반응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리 내부에 이중결합이 아니라 고리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중결합이 생긴
이런 구조가 주생성물로 나오게 된다. 그 얘기죠. 요것도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28번이었고요. 자, 29번. 주생성물의 구조가 옳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아실 클로라이드를 썼고요. 거기다가 그리니아드 리전트를 2당량 썼네요. 그러면 1당량이 먼저 이렇게 쑥 첨가가 되면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CL이 떨어져 버려요. 친핵성 아실치환. 그러면 케톤이죠. 그 케톤에 다시 한번 또 한번 친핵성 첨가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구조는 이렇게 벤젠고리에 메틸기가 벤질 자리로 2개가 들어가 있고요. 산소는 음전하를 띠고 있을 거예요. 메틸기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 과정에 H3O 플러스를 써버리면 프로톤 붙어서 이 구조가 만들어지겠네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니은 길먼 레이전트를 사용했어요. 길먼 레이전트는 뭐 이런 식으로 친핵성 아실치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구리가 요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구리에 붙어 있던 알킬기 중에 하나가 여기로 치환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친핵성 아실치환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따라서 길먼 레이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카보닐기가 만들어진다. 이 메틸기 하나만 딱 CL하고 치환될 뿐이고 더 이상 그리니아드처럼 2번의 첨가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이렇게 해서 요 구조로 끝나야 돼요.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그 얘기죠. 니은은 잘못된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 역시 아실 클로라이드에다가 LiAH 폴써요. 이것도 똑같아요. H-가 첫 번째 하나 딱 들어갔을 때는 CL이 떨어져 버리고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알데하이드죠, 일단. 얘는 강한 환원제이기 때문에 알데하이드도 환원시켜 버려요. 그래서 또 이 기억하고 마찬가지로 H가 한 번 더 첨가가 돼 버립니다. 그럼 이 구조는 이렇게 해서 O-에 여기 수소가 2개 달라붙어 있는 이 구조가 됐다가 H3O 플러스 넣어버리면 H 플러스 붙겠죠. 그럼 이 구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디귿도 맞다. 기억 디귿 2개가 정답. 자, 30번 문제, 마지막 문제죠. 다음은 벤젠으로부터 A, B를 거쳐서 C를 주생성물로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 과정은 그냥 벤젠 자체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A가 생성된 다음에 나가 되고, 그 다음에 B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를 써서 요게 최종 생성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실 땐 제일 최종 생성물을 보시고 판단하는 게 제일 편리하긴 해요. 일단은 여기서 딱 보시면요. 요 구조는 적어도 NO2보다는 먼저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의 한계점이라는 것 때문에 프리델 크래프트 반응은 이런 NO2가 붙어 있을 때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붙여야 됩니다. 얘보다는 이게 나중이에요. 그 다음에 BR을 붙여놨을 때는 이 BR 치환기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졌기 때문에 오소하고 파라배양이 돼요. 오소 파라배양. 근데 이 CO를 먼저 붙였을 때는 얘가 CO 이중결합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EWG라서 메타배양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붙고 BR이 나중에 붙으면 BR이 메타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파라로 배열될 수가 없어요. 그럼 순서가 나와버리죠. 무조건 NO2는 얘보단 나중이고 이 둘 중에서는 BR이 먼저 붙어야 돼요. 그러면 BR을 제일 최우선으로 붙여야 되니까 이 가 과정이 BR2, Fe, BR3 이런 걸 쓰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과정으로 BR에 의해서 여기 파라 배양을 가지는 아실 그룹이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 1번은 틀렸고요. 여기 나오네요. 산무수물 아실 클로라이드 말고 산무수물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거랑 AlCl3 쓴 거 정답은 2번이 돼 버리겠네요. 나머지는 뭐 순서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여기가 이제 BR을 먼저 붙이고 아실 그룹을 먼저 나중에 붙이고 그 다음에 NO2를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20학년도 MD 기출문제 미트디트 기출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